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 플러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주요 경제 현안을 보고받고 민간 부문 일자리 확충이 부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 성장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동향 등 주요 경제 현안을 보고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번에도 고용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지난달 고용 증가세가 확대되긴 했지만 민간 부분 일자리 확충은 여전히 부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기업인 간담회에서 나온 기업인의 목소리를 환기시켰습니다.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호소하고 입증하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케 하고, 문 대통령은 시범 추진 중인 규제 입증 책임의 전환을 통해 상당한 규제 혁파 효과를 거두었다며 시범 추진 결과를 다른 부처로 조기에 확산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주요 경제 현안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제 주체의 심리 개선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경제팀에 당부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와 미세먼지 대응 등을 위한 추경 편성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그동안 격주 단위로 이뤄져 오던 경제부총리의 현안 보고는 주로 비공개로 진행돼 왔지만 이번에는 사흘 전부터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중재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가시적인 경제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묻어있다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다지만 부끄럽게도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 1위 국가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인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예산으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외에 민간 기업의 노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조성음 기자입니다. 자동차를 탄 채로 커피를 살 수 있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커피 전문점. 초록색 형광조끼를 입은 노인들이 빨간 안내봉을 흔들며 들어오는 차량을 안내합니다. 정부와 커피 전문점이 업무 협약을 맺고 노인들을 보행자 통행 안전관리자로 고용한 겁니다.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이 먹은 만큼 젊은이들 못지않는 활동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하지만 노인 인구는 급증하는데 건강한 노인이 스스로 벌 수 있는 일자리 사정은 청년 일자리만큼이나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2000년엔 65살 노인이 앞으로 더 살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이 16년이었지만 2017년엔 21년으로 늘어난 데다 향후 15년간 매년 80만 명 이상이 은퇴 연령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가입국 중 1위입니다. 정부는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서 지난해보다 노인 일자리를 10만 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빈곤 탈출만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노인 일자리는 임시직이나 일용직 같은 질 낮은 일자리에 집중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는 노인 대상 전문 직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노인들을 장기 채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필요로 하는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 채용 제도 때문인데 지역별로 들쑥날쑥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109개. 올해는 기관마다 21%의 지역 인재를 뽑아야 합니다. 하지만 인력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지역 인재는 공공기관이 위치한 시도의 대학이나 전문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인데 지역별로 대학 숫자 등에서 편차가 큰 겁니다. 11개 공공기관이 있는 부산의 경우 대학 수가 25개인데 지난해 지역 인재 채용으로 164명이 합격했습니다. 반면 7개 기관이 위치한 울산의 경우 대학은 5곳으로 117명의 지역 인재가 채용됐습니다. 대학 졸업자가 전부 채용됐다고 가정했을 때 부산은 1개 대학에서 6.6명, 울산은 23.4명이 뽑힌 겁니다. 대학이 적은 지역의 경우 지역 인재가 특정 학교에 편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취업 준비생들도 문호가 넓어지길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공무원이랑 공기업이랑 같이 준비하는 입장에서 조금 제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어지면은 제가 아무래도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을 좀 덜 가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3%포인트씩 인상해 2022년까지 30%로 지역인재 채용률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영남권과 중부권, 호남권 등 동일 생활권역으로 인재풀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정대학 편중되고 인력의 질이 저하되네 이런 것들을 볼멘 소리를 하는 게 이제 이해가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광역화를 해서 인재풀을 넓혀주고. 일각에서는 출신 고교 중심으로 지원 자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정부는 지역 인재 채용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 TV 이재욱입니다. 정부가 혁신적인 중소 중견기업에 3년간 100조 원의 자금을 공급해 이들 기업을 육성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금융기관의 기업 심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혁신 중소 중견기업에 기술금융 90조 원, 일괄담보대출 6조 원, 성장성 기반 대출 4조 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코스닥의 상장 문턱을 낮춰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80개 기업의 상장을 추진하고 성장 지원 펀드 규모는 15조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헬스케어 등 유망 서비스 산업에는 5년간 60조 원의 자금을 공급해 관련 산업 지원에 나섭니다. 지난해 혼인율이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벌써 5년째 기록 경신 중인데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취업난과 주거난에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젊은 층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함께 산 지 30년 넘은 부부들의 이혼은 크게 늘었습니다. 이순국 기자입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5만 7,600건, 1년 전보다 2.6% 줄었습니다. 1972년 이후 46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은 5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조혼인율 역대 최저 기록은 2014년부터 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 인구 자체가 줄어든 데다 경제적 이유가 주요 원인이란 분석입니다. 20대에서 30대 실업률이 증가를 한 부분을 저희가 지금 원인으로 꼽고 있고요. 소득이나 이제 주거에 대한 어떤 독립적 생계를 위한 그런 상황이 여건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여건이 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2세, 여성 30.4세로 모두 1년 전보다 0.2세씩 늦어졌습니다. 결혼 감소 추세와 달리 이혼은 늘었습니다. 모두 10만 8,700건으로 1년 전보다 2,700건, 2.5% 증가했습니다. 함께 산 지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 비중이 전체의 33.4%, 3분의 1을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결혼 30년이 넘은 부부의 이혼이 1년 새 17%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온라인 쇼핑이 발달해도 직접 봐야 믿고 살 수 있는 제품들이 많죠. 특히 화장품은 점포에서 써본 뒤 싼 온라인에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형 화장품사들이 많은 가맹점을 모집해놓고는 본사가 직접 관리하는 온라인몰에서 가맹점보다 싸게 팔아 가맹점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본사 앞. 네이처리퍼블릭과 더 페이스샵, 아리따움과 이니스프리, 토니모리 등 5개 화장품 브랜드 가맹점주들이 화장품 가맹점 연합회를 결성하고 본사들을 상대로 항의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꼽는 핵심 문제는 온라인 중심 유통 구조. 본사가 직영 온라인몰이나 직접 제품을 공급하는 다른 대형 온라인몰을 통해 가맹점에는 공급하지 않은 인기 제품을 팔거나 같은 제품을 더 싸게 판다는 겁니다. 화장품의 특성상 소비자들이 점포에 와서 써보고는 구매는 온라인몰에서 하니 이 말대로면 가맹점은 본사를 위한 전시장 노릇만 하고 이익은 본사가 가져가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5개 브랜드 본사 매출이 2017년까지 6년 새 2배 가까이로 불어나는 동안 가맹점의 평균 매출은 오히려 소폭 줄었다고 점주들은 지적합니다. 훨씬 더 싸게 그 이하에
판매해버리는 거죠. 본사의 신상품 립스틱이 나오면 매장에 와서 발라도 보고 향도 맡아보고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네, 매장에서 테스트만 하고 구매는 온라인으로 한다는 거죠. 점주들의 반발이 커지자 아모레퍼시픽은 올해 들어 이니스프리 직영 온라인몰 매출의 17% 정도를 가맹점에 분배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다른 브랜드들은 이조차 없습니다. 가맹점들은 온라인 매출 수익 일부 분배와 할인 행사 비용의 공정한 부담 등 상생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21일부터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의 원가 공개 항목이 대폭 늘어납니다. 이를 통해 아파트값 거품을 걷어내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인데요. 일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한 분양원가를 분석해보니 당초 책정한 건축비보다 분양가가 20% 정도 높았습니다. 분양가 거품이 의심되는 대목인데 전문가들은 건축비가 중복 책정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 공시 항목을 12개에서 62개로 늘려 시행에 들어갑니다.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늘어나면 세부 항목의 비용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어 건축비 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2007년 분양원가 공개가 시행됐을 때 전국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에서 800만 원대로 떨어졌지만 2012년 항목이 축소된 이후에는 다시 4,500만 원 높아졌습니다. 당장 이달 경기 하남 위례 신도시를 시작으로 과천과 남양주 앙숙 등 3기 신도시도 분양원가가 공개됩니다. 그 분양원가가 상세하게 공개된다면 그 공종별 내역을 주변 아파트와 비교해 볼 수 있고 이걸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양가를 부풀릴 수 있는 행위가 많이 자제되지 않을까. 하지만 건설업계는 원가 내용 검증이 쉽지 않아 세부적으로 알리기 어렵고 저가자재를 사용할 수 있어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기술 개발 같은 것들을 할 유인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술 개발이라는 게 온다제감이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량 위축 효과도 상당하리라 봅니다. 주변 시세보다 낮을 경우 로또 청약 가능성이 제기되고 민간 택지는 원가 공개 의무가 없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서해안 섬 중에서 야생화가 가장 먼저 핀다는 경기 안산 풍도에 봄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복수초와 노루기 등 다양한 봄의 전령들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가장 먼저 봄을 알린다는 복수초가 활짝 피었습니다. 동장군의 기세는 아직 여전하지만 노랑 꽃망울을 터뜨린 복수초 덕분에 주변은 온통 꽃동산이 됐습니다. 작은 바람에도 하늘거리는 풍도 바람꽃과 꽃이 피면서 빛깔이 변하는 풍도 대극은 오직 풍도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보송보송 아기 같은 솜털을 자랑하는 노루기 역시 서해의 봄을 알리는 전령입니다. 막상 올라와 놓고 보니까 꽃을 찍으니까 그게 힘들었던 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진짜. 그래서 너무 좋아요. 풍도에 야생화가 많은 이유는 사람의 간섭이 거의 없고 겨울에도 비교적 따뜻한 데다 비가 적당히 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봄꽃 개화 시기에 맞춰 사진 동호인들이 몰려들고 있어 서식지 파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른 봄에 나오는 애들은 낙엽이 자기 몸을 보호를 해요. 이 낙엽이 없는 상태에서 밤새 추위에 떨다 보면은 식물이 얼어 죽거든요. 대한민국 야생화 100대 명소에 선정된 풍도는 100여 가구가 거주하는 작은 섬이지만 다양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다랭이밭과 야생 염소도 이곳의 명물입니다. 앞으로 이런 관광 자원을 스토리텔링해서 더 찾고 더 머무는 아름다운 섬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풍도로 가려면 인천 여객터미널에서 대부도를 거쳐 하루 한 차례 운행하는 정기 여객선을 타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신승희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취업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취업준비생들이 심리적으로 정한 신입직의 마지노선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시기는 언제일지 데이터 뉴스에서 살펴봅니다. 네, 심리적으로 자신이 취업할 수 있는 나이에 마지노선을 정했다는 건 그때까지 취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이 많은 편인가요? 네, 의외로 많았습니다. 취업 포털 사이트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최근 신입직 취업준비생 1,621명을 대상으로 취업 마지노선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72.1%의 응답자가 취업 마지노선이 존재한다고 답한 겁니다. 각자 정한 취업의 마지노선 나이도 있었는데요. 평균적으로 남성의 경우는 31.8세였고요. 여성은 29.9세였습니다. 네, 회사의 유형별로는 대기업을 지원할 때 나이의 마지노선이 29.8세로 가장 낮았고요. 외국계 기업이 30.2세, 중소기업이 30.3세, 공기업은 31.4세 순으로 높아졌습니다. 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마지노선을 정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건가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가장 많이 응답한 건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취업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62.2%가 응답을 했고요. 또 15.1%는 기존 직원들과의 관계 형성, 조직 적응이 원활하기 위해서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취업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나이가 있다고 느껴서라는 이유는 11.7%가 응답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10%는 사회 통념상 그 나이면 해야 된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서라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취업 준비를 해도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공백기 역시 마지노선의 나이를 정할 때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할 사안일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응답자 중에서 64.9%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1년 이상 취업 공백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취업 공백 기간은 평균 17.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취업 공백기를 가지는 이유는 다양했는데요. 가장 많은 이유로 차지한 것은 37.2%가 응답한 계속되는 취업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뒤를 이어서는 직무 관련 자격증을 준비했다는 응답이 19.9%,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가 14.8% 응답률을 보였고요. 4위로는 6.7% 비율을 보인 등록금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 기간이, 그리고 6%가 뽑은 어학연수 등 해외 연수가 5위에 올랐습니다. 네, 취업 시기에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취업 공백기가 있다면 취업 준비생의 입장에서도 공백기간 자체가 결코 즐겁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공백기로 인해서 입사 지원을 하며 겪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1년 이상 취업 공백기를 가지고 있는 취업준비생 중 55.6%는 취업 공백기로 인해서 입사 지원했던 기업으로부터 불리한 대우를 받은 느낌이었다라고 응답할 정도였습니다. 네, 그럼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 공백기가 없도록 노력을 할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사 기관인 잡코리아에서 현재 취업 활동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 1,3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번 더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58.7%는 취업만 된다면 비정규직이라도 괜찮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 취업하느냐보다는 취업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건데요. 응답자 중에서 76.2%는 취업만 된다면 기업의 규모가 작고 인지도가 낮아도 상관없다고 응답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춰서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역시 중소기업이 53.3%로 가장 많았고요. 공기업은 21.3%, 대기업은 18%가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런데 조사 결과를 보니 과거와는 달리 무조건적인 대기업 선호 현상이 적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취업만 된다면 하고 싶은 일이 아니어도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53.3%가 일하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 58.1%는 희망 급여보다 다소 낮아도 일할 의향이 있다고 답을 했는데요. 그만큼 취업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자신이 정한 취업 마지노선 전에 취업을 하기 위해 취업에 대한 눈높이 역시 낮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눈높이를 낮추고 더 나아가 마지노선 나이까지 정할 정도니 취업이 정말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노선 전에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플러스가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신세미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